안녕하세요. 순환계내과 전문의 신호철 과장입니다. 전문의가 직접 설명하는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신건강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협심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이란 간상동맥 질환에 의한 충통, 즉 혈관이 이게 좁아져 가지고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에 피가 잘 안 통하니까 허혈이 되면서 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장 허혈이란 그 심장의 근육에 필요한 만큼 혈액에 피가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이렇게 심간에 허혈이 되면은 심장 근육에 혈액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통증이 유발되게 되고 또 가슴이 쪼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허혈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슴 중앙에 쥐어 짜는 통증, 그리고 목이나 턱 또는 가슴 약간 아래쪽에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깨랑 팔로 뻗쳐나가는, 특히 왼쪽으로 팔이 뻗쳐나가는 통증을 말씀을 하시고, 타고 쥐어짜고 또는 무거운 느낌이 든다, 뭔가 돌멩이가 누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 뭔가 따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뭐 2분에서 10분 정도 나타났다가 좀 쉬면은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운동이나 또는 추운 날씨, 또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또 심 잡음이 또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이제 TV에서 보셨을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동맥경화입니다. 이 동맥경화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혈관 내부에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때가 끼게 되고, 그 때가 끼면서 혈관이 좁아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파이프가 오래되면 녹이 슬듯이 혈관도 오래 사용하게 되면 녹이 씁니다. 근데 특히나 담배라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또는 당뇨,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콜레스테롤, 요즘 콜레스테롤 많이 보죠, 그죠?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이렇게 녹이 더 잘 생기게 되고 때가 더 끼면서 혈관이 더 빨리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뭐 어머니, 아버지도 높고 형도 높고 동생도 높다 그러면 본인도 콜레스테롤이 높은지를 잘 봐서 혹시 높으면은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외래에서 환자가 오면은 항상 그 질문 먼저 드리는데요. 과연 언제 아프시냐? 과연 운동을 할 때 아프시냐? 아니면은 가만히 쉴 때, 누워있을 때 아프시냐? 그걸 물어보는데, 만약에 누워있을 때 아프다, 더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협심증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심장은 운동을 할 때 빨리 피가 공급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혈관이 좁아져 있다면 운동을 할 때 더 혈관에 피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슴이 더 통증이 오게 되고, 이분은 운동 시에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분은 협심증일 가능성이 높겠다. 어떤 빨리 걷거나 뛰거나 했을 때 통증이 유발됐을 때 제가 더 협심증을 의심을 하고, 그런 환자들은 이제 정밀 검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심증하고 헷갈리는 질환이 뭐가 있냐? 보통 많이들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제일 헷갈리는 질환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한번 알아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아니면 그 아시아 지역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통계로 봤을 때는 거의 10명 중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도 많이 오시게 되고, 가슴이 아프다 보니까 심장이 혹시나 아픈가 아닌가 해서 걱정이 돼서 오시는데, 물을 마시니까 좀 시원해졌다 그러면 나 역류성 식도염 가능성이 높겠다. 운동 시에 통증이 없고, 만약에 누워 잘 때라든지 옆으로 누워 잘 때, 어쨌든 활동이 없을 때 뭔가 통증이 왔다 그러면 일단 역류성 식도염을 먼저 의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외래로 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협심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심전도, 기본적으로 심전도를 체크를 해서 심장에 어떤 근육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부정맥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엑스레이를 찍어서 심장의 크기라든지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확인을 해서요, 심장이 어떻게 뛰고 있는지, 기능은 이상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나 막혀 있어서 그 부분에 심장의 근육이 잘 안 뛰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스크리닝해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 게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은 이제 협심증에 있어서는 가장 마지막 끝판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검사는 이 손목에 관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다 끝나면 손목에 바늘자국 한 개 남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픈 검사, 힘든 검사는 아니고, 검사 시간도 되게 짧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이면 검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혈관 안을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협심증이 있다 없다, 혈관에 병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시행을 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고 혈관의 상태를 봤을 때, 만약에 혈관 상태가 아직까지 심하게 좁아지진 않았고 어느 정도 좁아져 있지만 충분히 약물 치료가 가능하다 한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으로 치료를 해서,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약들은 우리가 콜레스테롤 약이 주 핵심 약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약을 통해서 이제 혈관의 병을 좀 더 예방을 하고 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고, 근데 약으로 치료해서도 해결이 안 된다든지, 또는 혈관이 워낙 많이 좁아져 있어서 아주 위험하다 한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환자랑 상의를 해서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혈관 안에 그물망을 넣어가지고 혈관을 이렇게 쫙 넓혀주게 되죠. 그러면은 피가 원활하게 통과가 되면서 아픈 증상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등산을 하다가 아파서 오셨는데 이 협심증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등산을 해도 아픈 게 많이 좋아졌다, 숨찬 것도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먼저 고려를 하되 안 되는 경우, 또 심한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텐트는 넣게 되면은 이 스텐트를 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영구적으로 몸 안에 심어지는 거고요. 그게 이제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혈관의 일부가 돼서 나중에 혈관 안에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서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환자들이 당뇨가 심했거나 콜레스테롤이 심했거나 혈압이 심했거나 또 담배를 계속 피거나 이런 환자들은 다시 또 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텐트 안으로 또 이런 찌꺼기들이 때가 다시 끼게 되면서 동맥경화가 다시 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텐트를 넣었다고 안심할 수는 없고, 일단 스텐트는 넣은 거고 그 스텐트를 계속 잘 유지하고 또 다른 혈관에도 병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스텐트를 넣거나 시술을 하게 되면은 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계속 물어보시는데, 약은 평생 드셔서 예방을 해야 추가적으로 스텐트 시술을 한다든지 또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꾸준하게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무리를 드리면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스텐트 넣는 건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텐트를 넣게 되면은 당장에 아픈 거, 이상 증상은 좋아지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가지 가장 위험인자,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담배, 나이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요 4가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담배, 요 4가지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혈관에 병이 다시 생길 일은 사실 잘 없고, 그 4가지 중에 그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걸 캐치를 해서 미리미리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스텐트 시술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 심혈관 질환은 결코 무섭거나 어려운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잘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상 있을 때 빨리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잘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